아르바이트 면접을 갔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둘이 있을 때 팔뚝 뭐 막 만지시고 팔뚝이 말랑말랑하네? 설거지하고 있는데 뽀뽀하려고 시도를 하시고 뒤에서 껴안으시고 같이 일하다가 그냥 갑자기 혼자 사랑해, 결혼하자 이렇게 가슴을 다 내놓고 왔다. 근데 딱 보니까 C컵은 돼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왜 하죠?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사과하실 거 없으시냐 연락을 보냈더니 사과할 거 전혀 없고 내 돈 뜯어내려고 하는 꽃뱀 아니냐. 저랑 사장님이랑 단 둘이 있을 때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전 여자친구 가슴에 수술을 했었는데 막 그런 가슴 만지면 보형물 느낌이 엄청 난다. 마스크 벗고 인조적인 느낌이 난다. 막 그런 가슴 만져봤어? 이런 얘기를 하시고 며칠 전에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온 애가 무슨 가슴을 다 내놓고 왔다. 근데 딱 보니까 C컵은 돼 보이더라? 뭐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네 하면서 그냥 웃어서 넘겼는데 그때부터 조금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카페에서 이상하네요. 이런 얘기를 왜 하죠? 다른 아르바이트생한테도 물어봤더니 그 둘한테도 뭐 호텔을 잡아서 뭐 회식을 하자? 뭐 바다를 보러 가자든지. 바다를 왜 보러 가?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고 보통 카페들은 모자 착용이 필수입니다. 위생 때문에. 같이 일했던 아르바이트생 친구들한테 손님 오면 뭐 모자를 벗어라. 마스크를 쓰고 있지 마라. 손님들이 니네 얼굴 보고 더 많이 와야 되니까. 부동산에서 남자 직원들이 주문을 하면 그 주문한 거를 너네가 직접 갖다 드리라고. 마스크 벗고 얼굴 보이게. 가서 애교도 좀 떨고 그렇게 하라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랑 그 알바생들한테 손님 없는 시간에는 마스크랑 모자 같은 거 벗고 길거리 좀 돌아다녀서 손님들 좀 끌어오라고.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야, 자기의 젊었을 때 상의 탈의한 사진을 보게 했다. 아유, 심각한데요. 지저분하다. 사장님의 이러한 뭐 언행이라든지 행동 같은 게 이제 명백하게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 사건은 우리가 직장 내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 일어났죠. 직장 내에서 어떤 뭐 위계를 이용해가지고 업무를 보는 도중에 이런 행위가 일어났으면 일반 뭐 형법상이나 뭐 특별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해서 따로 우리가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정확하게 그 상황에 모든 게 맞아 떨어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추행 혹은 뭐 희롱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을지언정 성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라는 틀 안에서 말이죠. 네, 상대방이 만약에 내 행동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상황은 명백하게 사회 통념상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보여집니다. 회식을 하는데 호텔을 잡아서 회식을 하자 뭐 이런 말도 하시고 일 끝나고 뭐 소주 먹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는데 계속 거절을 했죠. 이제 제가 사장님 불편해서 싫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못 드렸고 같이 일할 때 불편하니까 그냥 계속 뭐 저 일 있어서 안 돼요. 저 오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별명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같이 일하다가 그냥 갑자기 혼자 사랑해, 결혼하자 이렇게. 실제로 이 아르바이트생 분들이랑 이 사장이랑 나이 차이가 15살 정도 난다고 해요. 15살이요? 네, 사실 그 이상이기도 하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구애하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저는 성희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고요. 최근 이걸 보고 바로 구애 갑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조사를 보면 직장인의 11% 이상이 이런 구애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구애하는 상대방이 직장 상사라면은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아까 사례에서 보겠지만 난 네가 싫어서 이거 안 갈 거야 라는 말을 못해요. 다른 핑계를 대죠. 나 약속 있어요, 바빠요, 운동 가야 돼요. 이게 직장 내에서 권력 관계가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또 옛날 속담 중에 그 속담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진짜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제 2번만 찍어도 그거는 폭력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거절 의사 표시를 하면 명백한 거절입니다. 이 사장의 한 행동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영상 또 보고 오시죠. 처음엔 이제 가볍게 앞치마 같은 걸 자꾸 막 붙여 매주시는데 그게 너무 잦은 거예요. 막 계속 30분마다 뭐 앞치마가 자꾸 흘러내리네? 막 이러면서 뭘 해주시고 자꾸 뒤에서 묶어주시고 하다가 이제 점점 뭐 팔에 소매가 뭐 기네 하면서 올려주신다고 하다가 이제 점점 막 팔뚝 뭐 막 만지시고 팔뚝이 말랑말랑하네 하면서 만지시고 야, 어깨를 쭈무르 만지시고 계속 막 어깨를 쭈무르시고 그래서 안 돼. 아프다고 싫다고 했는데 막 계속 쭈무르시고 그 뒤로 본격적으로 둘이 있을 때 만지는 것도 좀 심해지셨고 점점 수위가 세져서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뽀뽀하려고 시도를 하시고 뒤에서 껴안으시고 와, 야, 미친놈이네. 미쳤네. 자꾸 이제 저한테 얼굴을 막 들이미시는 거예요, 제 앞으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뭔가 입을 맞추실까봐 무서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더니 막 뭐? 오빠한테 뭐? 나 본사 안 가. 물건 가지러 본사 안 가신다고 이런 식으로 욕설을 하시고 위협을 했네요. 무섭죠, 막 욕하고 그러면. 단둘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거나 했습니다. 전형적인 갑질이네요. 심각해요.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두 분이 일했던 카페가 이제 체인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본사 차원에서 아마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 당시 하루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셨고 이제 그날 본사 직원이 한 명 와서 이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전화가 와서 이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회사가 지금 커지는 단계여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면 우리가 곤란하다고 해서 그냥 없던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덮으려고 하네요. 제가 사장님에 대해서 가맹 해지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거는 어렵고 그냥 우리들이 알아서 성교육하겠다. 너네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당장에 3명이 한 번에 간다면 가기가 힘드니까 일단 일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본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치 피해죠 뭐. 최대한 신고 쪽은 하지 말라고는 그냥 거기서 이거는 답이 없다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틀인가 뒤에 한 번에 3명이 같이 그만뒀습니다. 본사와 대리점은 엄연히 다른 계약 관계이지 별도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본사가 직장 내 성희롱까지 조치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네, 법적인 규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 사업주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데요. 이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리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조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본사라면은 그 이미지도 중요하니까요. 브랜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대리점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매뉴얼 같은 걸 해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네.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해라라고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당연하게 이제 그런 가맹 계약을 해지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카페도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사장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단둘이 오래 있었고 제일 크게 당한 제가 이제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식으로 사과를 하시거나 하면 그냥 좋게 끝낼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당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한테 뭐 따로 사과하실 거 없으시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보냈더니 사과할 거 전혀 없고 내 돈 뜯어내려고 하는 꽃뱀이 아니냐, 너 지금 이렇게 나한테 문자하는 것도 내가 뭐 합의금 주길 바래서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아하.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동청에도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셨네.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그거 고소를 취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거 보복 때문에 너한테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다. 뭐 갑자기 너 길 가다가 막 염산이라도 맞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만약에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을 당해서 이제 뭔가 내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된다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조금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성추행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로 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 회사 내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외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노동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같은 그 외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외부 기관에 신고하셔가지고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증거를 모으는 게 좋을까요?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것도 우리가 신청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그냥 메모리 카드 빼가지고 변기에 넣고 물 내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증거 진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신고를 해요. 만약에 경찰서로 그 자리에서 바로 가가지고 지금 당장 메모리 카드를 입수를 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경찰이 와서 이제 임의 제출 형식으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경찰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피해 당한 근로자가 CCTV를 그 메모리 카드를 내가 뺐어요. 네네. 이것도 범죄가 되죠. 그걸 가지고 갔다 그러면 남의 걸 갖고 갔으면 절도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경찰의 입회하에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법적 대응을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기록까지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거꾸로 막 이제 가해자 쪽에서 뭐 명예훼손, 뭐 모욕, 협박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성희롱을 당하신 피해자예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이런 걸 막 올린 거예요. 막 상호, 뭐 본명, 뭐 전화번호, 뭐 다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라는 거를 차치하고 이 행위 자체가 뭐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든지 아니면 뭐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남자 측에서 합의를 해달라. 좀 이렇게 위로금으로 뭐 얼마를 내가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먼저 너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될 줄 알아? 나 뭐 고소할 거야? 뭐 엄벌 탄원서 쓸 거야? 이런 거는 협박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 먼저 명백하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그걸 안 줄 경우엔 내가 무엇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였네요. 다행히 이분 경우에는 이제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죠? 네, 이분이 이제 500만 원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고 이분이 불법 행위를 한 거를 이유로 해서 내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이제 위자료 300만 원 판결이 확정이 됐나 봐요. 네. 근데 돈을 안 주고 있다고. 이자 채권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법정 이자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초년생들에게 이런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조금 행동하면 좋을 것 같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사회에 갓 나오신 이제 초년생 분들 처음에는 모르실 수 있죠. 하지만 계속 모르면 결국에 불이익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평소에 본인이 좀 관심을 갖고 많은 정보와 좀 지식을 습득하셔서 이런 일이 정말 나한테 발생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책을 좀 미리 스스로 숙지해 놓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카페 사장은 아마도 이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했던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치우는 게 답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자리에 쓰레기가 자꾸 쌓이잖아요. 계속 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용기를 내주신 제보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러한 부당한 일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제 법적인 대응법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겨내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면 제보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뉴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